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국민들 가운데 코로나19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했더니 1,400명 중 딱 한 명만 항체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왜 반가운 소식인지 처음엔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김은미 기자입니다. 두 번째 국민 항체가 조사는 지난 6월 중순부터 8월 13일까지 2달간 전국 13개 시도에서 건강한 시민 1,4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확보한 시민들의 혈청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이번엔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은 대구 지역 시민 140여 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1차 조사 결과 3천여 명 중 항체가 나온 사람은 단 1명. 그런데 이번 2차 조사에서도 1,400여 명 중 서울에서 단 1명에서만 중화항체, 즉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07%만이 코로나19 항체를 가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코로나19 항체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처럼 항체 형성률이 낮다는 건 그만큼 숨은 감염자가 많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 참여하시고 생활 방역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수도권 감염이 확산된 8월 14일 이후의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표본이 수천 명 단위로 너무 작아 구체적인 감염 규모를 알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군 입소 장병 10,000명과 지역 대표 표본 집단 10,000명의 항체 조사를 실시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네, 어제 대정부 질문 첫날은 사실상 추미애 장관 청문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추미애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거였고 추 장관은 자신은 그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맞섰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예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습니다. 군대에 보낸 엄마들 가슴 멍들게 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오. 국민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공정한 나라입니까?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추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군을 상대로 계엄령 준비에 대한 경고를 날린 상황입니다. 그런 청탁을 했다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상황으로 봐서도 합리적이지 않고요. 아들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은 걸 확인했다는 내부 문건에 대해서도 부모가 전화한 걸 확인했다는 의미는 아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병가 조치 면담 기록을 보면은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화가 갔다면 부모님께서 하셨겠지요라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읽혔고요.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들의 병가 관련 의혹, 용산 배치와 통역병 청탁 관련 의혹 모두 자신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보좌관이 관련 전화를 했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며 자신은 시킨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보좌관은 연락했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좌관에게 그 당시에 전화한 적이 있는지만 물어보면 되는데 관련자들이 어떤 진술을 하는지를 제가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사지 않겠습니까? 추 장관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답했지만 야당은 특임 검사 임명을 거듭 주장하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장관이 지금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장악해서 지금 좌지우지하는데 어느 검사가 쉽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며 추 장관을 일제히 엄호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 중요한 시국에 이 사실이 아닌 의혹과 허위 폭로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치게 만든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소설 쓰시네라는 국회 발언과 관련해서는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만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 치킨집 사장을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MBC가 입수한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9시에 횟집이 문을 닫자 해수욕장 인근의 방을 잡아 2차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에 대해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사흘 만에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을왕리 음주 사고 가해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잠시만요. 법원은 7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운전자 측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고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고 직전 행적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직전인 지난 9일 0시 50분쯤 건물을 빠져나온 가해 여성이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손잡이를 당기지만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잠시 뒤 뒤따라온 동승자 남성이 차량 리모컨으로 문을 열어주자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남녀가 나란히 차에 오릅니다. 차량은 약 1분가량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잠시 뒤 후진을 해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골목을 나와 이곳 큰 길로 접어든 가해 차량은 불과 1분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습니다. 이들은 전날 저녁 서로 알고 지내던 다른 남녀 2명과 함께 만났습니다. 밤 9시까지 을왕리 바닷가 앞 횟집에서 술을 먹던 중 식당이 문을 닫자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샀습니다. 그리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다시 2차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4시간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숙소가 소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싸우셔서 2분이 나가시고 2분 이후에 또 2분 바로 나가셨어요. 네. 제 분도 오셔서 택시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일행 사이에 한바탕 싸움이 벌어진 뒤 사고 운전자는 만취한 채 집에 가겠다며 숙소를 나왔고 동승자 남성이 따라 나와 귀갓길에 나선 지 5분도 채 안 돼서 이들은 한 가장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4개월 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보조금 3억 6천여만 원을 부정수령하고 약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내용을 포함해 6개 혐의가 적용됐는데 윤 의원은 사적으로 쓴 돈은 없다면서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벽시계 하나 사도록 하니까 안 사줍디다. 이제는 속을 만쩍 쏘갖고 유혹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안성 쉼터 매입, 딸 유학자금 등을 둘러싼 의혹들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넉 달 만에 검찰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6가지. 우선 정대협이 운영하는 인권박물관이 학예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6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등으로 모금한 돈 중 약 1억 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사적 지출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인 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기부금을 받고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사서 정대협에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자금을 유용해 딸 유학비로 사용했다거나 개인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 아버지를 쉼터 관리자로 등록해 인건비를 타갔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모두 자금 출처가 소명되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보조금 부정 수령 등에 대해선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고 횡령 혐의는 모금을 개인 계좌로 받긴 했지만 돈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깊은 유감이고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일본에 진출해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이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한 멤버는 온라인으로도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판돈이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약 10년 전 일본에 진출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 아이돌 그룹. 일본 대중음악 차트인 오리콘 차트에서 수차례 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최근까지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의 30대 멤버 2명이 최근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의 한 카지노에 들러 바카라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도박 횟수는 한두 차례에 불과하지만 판돈이 많게는 5천만 원대에 달합니다. 특히 멤버 중 한 명은 필리핀 말고도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도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초 두 사람을 불러 도박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목적으로 출국한 것은 아니며 필리핀에 갔다가 우연히 도박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얘기입니다, 지금 그건요. 저희 멤버 맞나요? 저도 브랜드한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들은 주로 일본을 무대로 가수뿐 아니라 드라마 배우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유흥업소 종사자와의 접촉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원정 도박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